안녕하세요, 토토무당입니다. 실제 당첨 내역이며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금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해외 축구 크리스탈 팰리스 대 에스턴 빌라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앙 조밀한 압박과 윙백을 활용한 전개를 시도하는 팀입니다. 하지만 좌우 윙백만으로 상대의 측면 압박을 버텨내는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수비 시 전방 3명과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세컨볼 때 응과 측면 수비 전환에 불안한 장면이 자주 연출됩니다. 예제는 탈압박에서 존재감을 보이지만 공수 전환 속도가 떨어지는 흐름 속에 전방 연계가 단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정팀 아스톤 빌라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공수 간격을 좁게 유지하며 윙포워드와 풀백의 2인 측면 조합을 활용한 공격 전개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레시포드는 측면 돌파 이후 박스 안을 찌르는 움직임이 활발하며 틸라멘사 로저스 조합은 중원에서 볼 소유 및 전방 연결 모두 안정적으로 수행 중입니다. 특히 상대가 309조일 경우 측면 숫자 우위로 박스 근처를 무너뜨리는 흐름이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 승을 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구조적으로 아스톤 빌라의 측면 압박에 대응하기 어려운 포메이션을 운영 중이며 중앙과 측면 간격이 벌어질 경우 세컨볼 회수에서도 뒤처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스톤 빌라는 안정적인 간격 조율과 빠른 전방 연결로 경기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는 팀이며 이번 경기 역시 전체적인 구조상 크리스탈 팰리스가 밀릴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금일 해외 축구 르하브르 대 AS 모나코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르하브르는 홈에서 수비 안정 위주의 4-3-3 전형으로 라인을 내리고 전방 압박보다는 공간 조절에 초점을 맞추는 운영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상강태와 조우아오이가 동시에 징계로 이탈하면서 중앙 수비력과 측면 커버 범위 모두가 약화된 상태입니다. 빌드업 시 상대 압박을 넘기지 못하고 후방에서 끊기는 장면이 잦으며 파이널 서드 진입 허용 시 세컨볼 수비 대응이 늦고 공간 커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원정팀 모나코는 자카리아의 후방 빌드업을 중심으로 엠볼로의 중거리 연계, 미나미노의 공간 침투, 그리고 비에레트의 결정력으로 이어지는 정교한 수직 전개를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하프스페이스 활용 빈도가 높고 포지션 스위칭을 통한 압박 분산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자카리아 엠볼로 연결 이후 2선 침투가 시작되면 상대 수비는 후퇴하며 라인을 정비할 시간조차 놓치게 됩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볼점유와 전방 전개 완성도 모두에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AS 모나코 승을 봅니다. 르하브르는 조직적인 수비 운영을 시도하나 핵심 자원의 결장으로 수비 블록 완성도와 커버 능력이 명확히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 모나코는 후방 빌드업과 전방 연계 모두에서 전술적 안정감을 보이며 빠른 흐름 속에서 르하브르의 수비 타이밍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템포, 전개 효율, 전술 완성도에서 모나코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금일 해외 축구 리옹 대 스타드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리옹은 전통적인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좌우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 사이드 주도권을 통해 공격 전개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팀입니다. 셰르키는 공간을 넓히고 상대 수비를 끌어낸 후 컷인 혹은 크로스로 연결하는 패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미카우타제는 전방에서 라카제테와의 연계 플레이로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며 마무리 효율을 높입니다. 부상자 이탈이 있긴 하나 공격의 중심축은 살아있으며 측면 싸움에서 분명한 전술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스타드렌은 수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3-5-2를 사용하고 있으나 윙백 한 명이 넓은 측면을 전담하는 구조적인 약점으로 인해 수비 전환 속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리옹과 같은 4-4-2 팀을 상대로는 측면 수적 열세가 명확히 드러나며 상대 측면 돌파나 오버래핑에 따른 공간 방어가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세이두의 부상은 수비 라인 간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심화시키며 전방 전개 속도도 끊기고 빌드업 연결도 끊기기 쉬운 상황입니다. 리옹 승을 봅니다. 리옹은 측면 돌파, 오버래핑, 2선 침투 등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며 전개 흐름을 끊지 않고 이어가는 템포 유지력이 높다. 반면 스타드렌은 수비 간격 유지와 커버 디펜스가 흔들리는 구조로 인해
결정적 순간마다 수비 대응이 느려지는 약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 차이로 인해 리옹이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일 해외 축구 바르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바르셀로나는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하피냐와 라민 야말을 중심으로 한 2선 전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반도프스키의 부상 이슈는 전방 마무리에서 치명적인 공백을 만들고 있으며 출전이 가능하더라도 무리한 기용일 가능성이 높아 퍼포먼스가 정상 컨디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원 조합은 안정적이지만 전방에서의 결정력과 포지션 유지가 흔들리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격 템포가 끊기는 장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비니시우스, 벨링엄의 공격 콤비를 활용하고 있지만 최근 아스날전 패배 이후 경기력 전체적으로 기동성과 압박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밀리탄과 카르바알의 이탈로 인해 수비 라인의 전환 반응 속도도 늦어졌으며 공격에서도 볼 소유는 많지만 위협적인 찬스 창출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팀 전체적으로 심리적 부담이 누적되고 있어 적극적인 전개보다 리스크 최소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를 봅니다. 레반도프스키와 밀리탕 양팀 핵심 선수들의 이탈은 전술 밸런스를 크게 흔들고 있으며 양측 모두 적극적인 전개보다는 실점 억제를 우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대와 달리 루즈한 흐름으로 흘러가며 실질적인 위협 없이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 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